차관성입니다. 자, 유튜브 차관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팁스코인 팁스 상장사 대표입니다. 자, 이 팁스 코인은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팁스 코인 팁스 플랫폼입니다. 자, 이 팁스 플랫폼은요, 여기 보시면 tipsweb3.com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요새는 제가 저희 회원님들도 신경을 덜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간에 접속자가 약 한 700명인데 이전에 뭐 한 몇 달 전 같았으면 지금 뭐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자, 여기 게시판을 들어가서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전부 다 닉네임이 영어로 되어 있죠. 자,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다? 이게 다 지금 외국인들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닉네임이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외국인들입니다. 자, 한번 사진을 한번 볼 텐데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사진 한 장 한 장, 여러분들의 핸드폰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사진 한 장 한 장이 전부 다 팁스 코인이 지금 무료 체결이 지금 하루에 한 주씩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동남아시아에 하루 1달러에 밥을 못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올리면 코인이 채굴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이게 전부 다 외국인들입니다. 동남아시아. 자, 뷰티풀 이렇게 전부 다 외국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사진 한 장 한 장이 돈이 되는 세상이다. 제가 이 웹3 플랫폼을 만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트위터처럼 인스타그램처럼 틱톡처럼 그 가치를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 코인 한 주의 가치가 트위터처럼만, 트위터 지금 X죠, 이 정도만 키워놔도 한 주의 가치가, 미래 가치가 주당 3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자, 이런 플랫폼을 개인 사비를 들여서 몇 억을 들여서 제가 지금 몇 년째 이 코인을 채굴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대망의 길이 이제 1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제가 외국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을 하든가, 자, 이 중대 기로점에 지금 놓여져 있는데요. 오늘도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가 여전히 또 꿈에 나옵니다. 이제는 때가 돼서 점점 그 꿈이 선명하게 꿈속에서 저한테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데요. 훗날 여러분들이 저 팁스 플랫폼에 여기 들어가서 코인을 채굴을 하셨던 이 코인 하나하나의 가치가 얼마가 될지 안 될지, 정말로 한 주당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가치가 만들어지게 될지는 이제 그 운명의 시기가 2026년도입니다. 자, 올해 벌써 2월달 다 돼가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 그래서 그런가 제 꿈속에서 오늘도 여지없이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죠. 제가 외국으로 나가든가 아니면은 국내에서 바람을 일으키든가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자, 나의 드림카 타이칸. 자, 이 꿈속 이야기. 자, 여기 음악 내용을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자, 2025년도 팁스 코인 미친 프로젝트 10년을 사고 팔아도 타고 팔아도 100% 원금이 보장이 되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이런 불가능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것은 오래전서부터 준비한 계획입니다. 자, 4일 전에 꿈속에서도 꿈에 나왔어요.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299탄 땅속에 파묻힌 불상. 자, 전라도 낡은 집터에 파묻힌 중국 불상이라고 나왔습니다. 중국 불상. 자, 이렇게 계속 꿈속 이야기가 연재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나이가 지금 60이 넘어서 환갑이 넘었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런 꿈이
계속 지금 20년째 꿈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차기 대통령 1편, 2편, 3편 이래가지고 나옵니다. 광주 전라 지역에서 공석이 된 우파 자리를 꿰차는 정치 대변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여기 나오죠. 썸네일 잘 보십시오. 차기 대통령 3편, 호남 출신 강력보수 30대 후반, 성씨는 보안상 내가 훗날 밝히게 될 것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인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도움이 굉장히 필요할, 아마 이 친구가, 저는 뭐 이 친구하고 이미 인연이 있고요. 광주 전라 지역에서 호남 출신, 자, 공석이단, 자, 대한민국의 지금 우파가 지금 공석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국민의힘이 우파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지난 10년 내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우파는 사라진 지 벌써 2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후,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노태우가, 3당 합당을 하죠. 자,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우파가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자, 그 후로 박근혜 대통령도 생겼고, 그리고 누구야? 이명박이도 생겼지만, 박근혜 때 다시 보수가 다시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됐지만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시절 이후로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보수는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보수가 점점 이제 때깔을 잃어가고 이제 다시 보수가 집권을 하는 이 공석이 된 자리에 바로 전라도가 강력한 보수 자리를 꿰차게 되는 이런 엄청난 대변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미리 예언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런 인물이 나타나고 있다. 나는 그 인물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꿈속 이야기를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는데요. 자, 이 이야기가 이게 이제 저랑 분명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그 꿈속 이야기를 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9시 반에, 6시 반에 깨어났다가 그냥 다시 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시 50분쯤에 깨어났는데, 지금 꿈속 이야기를, 이거를 연재를 할까 말까 고민입니다. 왜 고민이냐? 꿈속에서 이제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이야기가 아니라 조선의 왕,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제가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연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여태까지 해왔듯이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녹음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공개를 할지 말지는 제가 아직까지 결정을 못 봤는데요. 이게 이 국민기업 관성 그리고 이 팁스 플랫폼하고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녹음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자, 이 팁스 코인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뭐 별볼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영상물로 해서 이렇게 올려놔도 뭐 조회수가 뭐 그나마 그래도 뭐 한 50회 100개씩은 나오네요. 자, 나의 드림카. 이게 제가 이 프로젝트, 이 10년을 타고 팔아도 원금이 보존이 되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제가 시작을 하는 건, 대한민국 사람들이 젊었을 때,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갖고 싶어 하는 게 자동차입니다. 근데 그 자동차가 쥐약이에요. 명품을 갖고 싶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싶고, 열심히 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동차 한 대 사놓고 앉아가지고 타다가 보면 뭐 한 5년 타고 10년 타고 2년 타면 그 차값이 똥값이 돼서 전 재산을 다 말아먹는데 첫 번째 재산을 탕진하는 첫 번째 유혹이죠. 유혹이 바로 이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결을 해주자. 10년을 타고 팔아도 절대 원금이 까지지 않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이제 곧
2026년도 이제 뭐 횟수로 지금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빨리 움직이게 되면 올 여름 이후로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지 그 카운트다운이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는데요. 자,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수많은 뭐 제가 유명하게 될지 사람들이 입에 해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도 꾸준하게 제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자료가 계속 음악으로 지금 제가 일단 물밑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꽤 나옵니다. 조회수가 뭐 몇만 회씩 나오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한테는 뭐 아무리 좋은 영상물이라고 해도 저한테는 조회수 뭐 100회 미만이 천지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조회수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꿈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꿈속 이야기 나오기 전에 또 꿈속 이야기, 그 이전에 2020년도 7월 3일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과의 만남, 그리고 수봉산 5번지. 자, 그리고 봉황의 목숨을 갖고 태어난 자의 용의 본적지를 찾아라. 자, 윤석열 대선 후보가 등짝에 새긴 회금 수자와 아내의 숨겨진 남자. 뭐 2020년도입니다. 2021년도 10월 1일. 이게 꿈속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제 인생에서 앞으로 벌어지는 일이 이미 몇 년 전서부터 꿈에서 예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2020년도 7월 3일입니다.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 137편 윤석열 총장과의 만남, 그리고 수봉산 산 5번지. 자, 이것은 용현동 산 5번지는요,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제 본적지예요. 제 본적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윤석열 총장이라고 나오잖아. 그죠? 자, 꿈속에서 무허가 집입니다. 제가 살고 있던 집이 무허가 집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무허가 경계집에 노란 말뚝이 박혀 있다. 제가 태어난 집이 꿈속에서 선명하게 보인다. 무허가 주택이 나무하고 다닥다닥 붙어 있던 쪽방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현재 검찰총장 윤석열입니다. 자, 다급하게 내가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인사를 나눈다. 아니, 총장님께서 어떻게 이런 누추한 곳을, 그가 껄껄껄 웃으면서 내게 손을 건네었고 엉겹결에 악수를 했다. 그가 가만히 먼 곳을 가르치며 이야기한다. 저기가 선생님이 다니던 학교 아닌가요? 용일초등학교입니다. 제가 답합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제가 말합니다. 나한테 말합니다. 뭐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용일국민학교 용 한 마리가 훗날 태어나 나라를 다스리는 인물이 나올 것이다. 이게 이제 꿈속 이야기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일학교가 용용자의 한의일자입니다. 학교를 지을 때 용이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풍방 갈 때 되면 비가 온다. 소풍 가는 날이면 비가 와서 학생들이 늘 우울했다. 그러면서 그 소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이가 껄껄껄 하면서 웃습니다. 자, 내가 태어난 곳이 명당이다. 그런데 어쩌냐? 뭐 이러면서 여기가 이제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이게 꿈속 이야기입니다. 이게 언제적 꿈속 이야기다? 바로 보시면은 2020년도 7월 3일입니다. 자, 이제 또 과거로 돌아가세요. 2020년도 8월 17일 날 꿈입니다.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 봉황의 목숨을 갖고 태어난 자의 용의 본적지를 찾아라. 자, 이 꿈속 이야기는요,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꿈속 이야기에서 연재를 했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계속 꿈에서 지금 계속 나옵니다. 이제 뭐 이 팁스 플랫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뭐 하루가 멀다 하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제가 태어난 곳인데 도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목숨수, 봉쇄봉, 용현동, 용, 현, 자, 나타날 현, 용 한 마리가 나타난다. 용일 초등학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용일 초등학교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살았던 이 수봉산이요. 수봉산이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자, 이 수봉산이 철거가 돼서 제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오늘 꿈속 이야기입니다. 그 꿈속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자, 여기서 이 수봉산에서 철거가 돼가지고 어디로 넘어간다? 바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가 인천 남동구 만수동입니다. 여기 꿈속 이야기의, 오늘 꿈속 이야기의 내용의 등장인물이 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며칠 전에도 꿈속에서 나왔던 누뚱이가 며칠 전에도 꿈속에서, 그러니까 그저께 올렸던 이 꿈속 이야기에 누뚱이가 나오잖아요. 제 누뚱이 아들이 지금 22살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군대 갈 때가 다 됐어요. 여기에도 이 선물 옵션, 이 꿈속 이야기에도 누뚱이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도 여지없이 또 제 막내 아들 누뚱이가 꿈에 나옵니다. 등장인물이 저하고 누뚱이하고 그리고 제 친구 딱 하나 남아있는 최종철이가 꿈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 이 면적에 보시면 제가 예전에 제 친구 이야기 할 때마다 자, 여기가요 약 20만 평 가까이 됩니다. 20만 평 가까이 되는데 이 땅이 만수 주공아파트 단지거든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제 친구 아버지의 땅입니다. 제 친구 아버지가 이북에서 나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뭐 흔한 말로 남의 집 머슴살이 하기 시작을 하면서 버는 땅으로, 그러니까 버는 돈으로 전부 다 밭을 샀는데 여기 이 땅만 그런 게 아니라요. 여기 이쪽에도 수많은 땅이 다 제 친구 아버지 땅이었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최종철이라는 친구가 오늘 꿈속 이야기의 등장인물인데요. 자, 그 꿈속 이야기를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 2025년도 1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10일 전에 꿈꿨던 꿈이에요. 자, 폐허가 된 민주당의 당선이 될 차기 대통령을 나는 꿈속에서 미리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다음 꿈속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9월 28일 날 아침 8시 45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게 건넨 비밀봉투. 이재명의 운명이 이제 풍전등화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이재명 대표가 이날 꿈속에서 저한테 비밀문서를 건네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꿈속 얘기대로라면 민주당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 전라도의 표를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 자리로 여태까지 꿰차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물러서게 될 거예요. 물러서게 되는데 제 꿈속에서 2024년도 9월 28일 날 모든 비밀 문서를 나한테 권력을 이양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나한테 내 가슴속에 봉투를 갖다가 내 가슴속에다가 쿵 밀어주고 떠났으니까 이 꿈속 이야기대로라면 제가 권력을 이양을 받나 이게 꿈이니까 가능한 얘기죠. 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2017년도 6월 11일입니다. 꿈의 공동체 대한민국 국민기업 몬드라곤을 위하여. 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제가 전라도 신안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아직까지도
지금 이 팁스 플랫폼을 열심히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런 일이 이제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잖아요.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 그러면서 제가 왜 광주에서 3년, 그리고 광주에서 3년이 벌써 40대 초 때 이루어졌던 일인데요. 제가 왜 갑자기 건축을 하는 자리를 광주 전라도 쪽, 광주 신창지구죠. 신창지구로 제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주택을 짓기 시작을 했는가. 광주에서 3년, 신안에서 약 7년, 그래서 합이 10년입니다. 자, 그런 10년 동안에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손을 잡아주었던 전라도 분들 앞에도 좋겠니? 예, 여기. 자, 이게 다 꿈속에서 다 제 인생에서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제 꿈에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노후에 편안하게 이제 뭐 2026년도 이후로 편안하게 해외여행 다니고 그 다음에 국내 여행 다니면서 벌어놓은 돈으로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노후를 살겠다라는 제 꿈이 이루어질지 아니면은 제가 이 꿈속 이야기대로 뭐가 엮여서 또 어려운 이런 이 정치를 하게 되면 인생이 아주 피곤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근데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나이에 제가 미쳤다고 앉아가지고, 근데 꿈에서 자꾸 이런 정치 이야기가 나와요. 정치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이거를 연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제가 살아온 히스토리가 자그마치 꿈속 이야기가 300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꿈속 이야기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녹음을 하게 됐다라는 거,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팁스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2년 후, 그러니까 2024년도인데요. 2024년도 10월 8일입니다. 국가부채 2,500조를 퉁치고 대한민국 영끌했던 이 젊은 세대들 대출금 퉁치고 자영업 했다가 코로나 뭐 등등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국내 내수 경기가 지금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가게가 텅텅 비고 건물주가 지금 도망다니는 월세를 못 받아서 은행에 넘어가고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지금 계속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 10월 8일 날 제가 글을 썼습니다. 자, 영끌 대출금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그러니까 나를 도와달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팁스 플랫폼을 도와주면, 자, 국가부채 2,500조 한 방에 퉁치고, 국가 가계부채 한 방에 퉁치고, 거기다가 집까지 덤으로 생긴다. 자, 이 이야기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이야기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런 이야기를 꿈속 이야기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만 해도, 자, 트럼프 국가부채 여기 나오죠. 트럼프 비트코인으로 35조 달러 국가부채 상환, 이런 프로젝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미리 다 예언하는 거 아닙니까? 미리 다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꿈속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트럼프 비트코인으로 미국 국가부채.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야기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오래된 꿈속 이야기를 연재로 내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될지 안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꿈속에서 미리 다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꿈속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이게 인천 만수 향천지구라는 곳인데요. 제가 살던 데가 철거당해가지고 바로 여기쯤입니다.
자, 철거당에서 오늘 꿈속에서 나오는 자리가 바로 여기쯤이에요. 여기쯤. 요 꿈속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왜 느닷없이, 이게 벌써 한 40년 전이거든요. 제가 철거당해가지고 넘어갔던 이 자리인데 오늘 이 자리가 꿈에 나왔습니다. 그 꿈속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친구 아버지 땅이 대표적으로 가장 큰 땅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에 등장인물이 최종철이라는 제 친구가 한 명 나오고요. 그리고 그리고 제 늦둥이 아들이 꿈에 나옵니다. 자, 꿈속에서 나온 자리는요,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자, 면적으로 제가 이렇게 잠시 한번 표시를 하면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여기가 꿈에 나옵니다. 자, 여기에요. 여기가 꿈에 나온 자리입니다.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산이 나오죠. 자, 여기가 원래 옛날에는 엄청나게 언덕백이었었습니다. 언덕백이었었어요. 그런데 훗날 세월이 지나서 다 이제 집이 들어섰는데, 옛날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여기가 처음에 들어가지고 여기 살 때 여기는 산이었었습니다. 산. 능선처럼 생긴 산. 능선처럼 생긴 산인데, 아까 제 보였던 사진이 있죠. 조금 아까 흑백 사진으로 봤던 그 바로 뒤에 산이 보였잖아요. 자, 거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꿈꿨던 자리가 바로 여기고요. 제가 살았던 데, 그러면 아까 여기 이 폐허가 된 자리 있잖아요. 여기가 꿈에 나온 자리입니다. 여기가 꿈에 나온 자리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여기 아파트 이렇게 나오죠. 요렇게 아파트가 나옵니다. 자, 지우기를 하고 다시 이렇게 보여드리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요 아파트가 여기서 이렇게 잘리죠. 이렇게 잘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잘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잘렸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용의 본적지, 인천시 남구 용현동 산 5번지에서 제가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강제 철거를 당해서 용현동에서 이쪽으로 강제 철거를 당해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허가촌, 그러니까 땅은 없고 국가 땅에 그냥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았던 자리가 바로 여기고요. 자, 여기에서 여기 지금 여기 나오죠. 여기 바로 제가 살았던 집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선 거예요. 위치가 대략 여기쯤 됩니다. 여기. 자, 여기쯤 되는데 여기 아파트 자리는 아니고 아마 요쯤일 거예요. 위치상으로 보면 여기에서 제가 쌀을 이렇게 끌고 올라와서 제가 쌀집 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쌀집 했다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 그러면 거리가 얼마냐면 대충 잡아가지고 자, 50m 140m 한 220m 되네요. 여기를 제가 20kg 쌀을 일주일에 한 3일씩 한 100포대씩 100포대 20kg 쌀을 100포대. 여기가 엄청나게 언덕백이어가지고 진흙탕 언덕백이어가지고 쌀을, 그러니까 도매를 제가 이제 저희는 소매고 도매업자가 쌀을 배달을 이쪽으로, 언덕백이가 높아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전부 다 진흙이었으니까 시뻘건 진흙이었거든요. 그래서 쌀을 이쪽으로 갖고 올라오지를 못해요. 비가 오든 안 오든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를 초등학교 때 4학년 때서부터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7년 가까이를, 한 8년 되네요. 8년 가까이를 20kg 쌀을 100포대를 여기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이 쌀을 2포대씩, 많게는 3포대, 3포대면 60kg입니다. 이걸 중학교 때 60kg를 어깨에다가 메고 여기까지 100포대를 날랐어요. 제가 살았던 집이 여기니까. 자, 오늘 꿈속에서 나온 자리가 바로 이 자리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자리가 꿈에 나옵니다. 꿈에 나오는데 이 꿈속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느닷없이 이게 왜 꿈속에서 나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 대신 제가 하늘에서 분명히 들었던 얘기, 그 꿈속 이야기, 그리고 주민들이 나한테 해왔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꿈속 이야기로 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죠. 여기 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살았던 자리가 대충 여기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충 여기쯤 될 겁니다. 요게 제가 살았던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오늘 꿈속에서 나왔습니다. 제 꿈에서 나왔어요. 이 꿈속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꿈속 이야기가요, 명확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에 출연진은 저하고 누뚱이 아들하고 그 다음에 제 친구 종철이입니다. 자, 이 종철이라는 친구가 꿈에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오래전에 제 꿈속 이야기에 제가 신안 앞바다에서 제 친구가 찾아왔을 때 꿈에서 현실에서 바닷가를 걸어다니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훗날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오늘 너와 내가 이 바닷가에서 걸었던 이야기가 드라마가 돼서 드라마 속에 가사로 나오는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입니다. 자, 꿈속 이야기에 그 종철이라는 친구하고 이제 제 누뚱이하고 있었던 자리인데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살았던 집은 여기고요. 제 꿈에 나왔던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산인데 그때 당시에 이게 언덕백이에요. 언덕배기가 높습니다. 자, 여기에 집이 듬성듬성 있습니다. 이렇게 집이 듬성듬성 집이 있는데 여기가 제 오늘 꿈속 이야기에 등장했던 장소입니다.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 전라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꿈속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지금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여기가 바로 새마을입니다. 여기 옛날 지명이 만수동이 아니라 만수동 중에서도 여기를 뭐라고 그랬냐? 새마을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마을. 여기가 새마을입니다. 이 도로가 새마을이에요. 새마을. 요 새마을 여기 있고 여기 상가에서 제 친구가 이 최종철이라는 친구가 훗날 군대 제대를 하고 여기에서 사진관을 차린 적이 있습니다. 사진관. 바로 그래서 이 친구가 다 연재가 돼가지고 제 꿈에 나온 겁니다. 자, 여기 집들이 그냥 허르스름한 무허가 주택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전라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살다가 꿈속에서 여기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집을 구하러 갑니다. 제가 살 집.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가 비어있는 집을 저한테 그냥 공짜로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 집을 하나 얻었는데 아궁이입니다. 아궁이에 연탄불이
비춰져 있는데 연탄불이 거의 3분의 1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탄을 보면 한 장 쌓고 이렇게 두 장 쌓잖아요. 여기 밑에는 다 타가 없고 여기 이제 연탄불에 불이 활활 타는 게 아니라 거의 화력이 다 죽어가지고 3분의 2는 죽은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아궁이를 열어보니까 연탄불이, 그래서 연탄불 갈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집을 봤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동네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나를 부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동네를 왔냐 그랬더니 집을 얻어가지고 집을 얻을 집을 지금 찾고 있는데 다행히 이 동네 주민이 선뜻 저한테 이 집을 쓰라고 그냥 공짜로 빌려줬다라고 이야기하니 그 사람이 나를 딱 쳐다보고 한다는 얘기가 막걸리 한 잔 먹고 가라. 전라도 사람입니다. 막걸리 한 잔 먹고 가라. 그래서 그냥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굳이 가는 나를 붙잡고 앉아가지고 끌어안치면서 한다는 얘기가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냐. 그래서 제가 만수동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소문에 올해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이 동네에 노인네들이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해왔던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올해에 이사 오는 젊은 친구가 집을 얻으러 오면 집을 그냥 거저줘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게 당신인 것 같다. 그래서 집을 쉽게 얻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나가는 나를 붙잡아 놓고 앉아가지고 막걸리를 주면서 당신 얼굴을 관상을 보니 큰 일을 할 사람이다. 큰 일을 할 사람이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니 옆에 있던 다른 동네 사람이 왕이 될 쌍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꿈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꿈속 이야기니까 가능한 이야기예요. 왕이 될 쌍이로구나. 그러고서 한마디 툭 던지고 갑니다. 이게 오늘 꿈속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제가 자리를 비껴놔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 나를 딱 붙잡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우리와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자초지종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집을 얻으러 왔다 했더니 그냥 너무나 쉽게 집을 거저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동네를 오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니 또 다른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당신은 우리랑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호남 사람들과 인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나한테 물어보길래 내가 꿈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주에서 3년, 신안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그게 내가 전라도와 인연을 맺은 오랜 인연입니다. 광주에서 3년, 신안에서 3년, 신년. 자, 오늘 이 꿈속 이야기인데요. 그리고서 이제 이 자리에서 비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사는 이 원래 동네로 오고 있는 도중에 여기에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요새 LA에 엄청난 화재가 나기 시작을 하죠. 이게 꿈속 이야기하고 이게 정치권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LA에 지금 엄청나게 며칠째 화재가 지금 한 달 가까이 화재가 나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잖아요. 자, 한번 보여드릴 텐데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한번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최악의 산불 LA에 또 대형 산불 해가지고 이틀 전에도 나오고, 여기 지금 어마어마하게 LA 그래가지고 모든 주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불이 나가지고요. 집터가 완전하게 집이 다 그냥 다 싸그리 없어졌습니다. 이게 민주당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민주당 세력들하고 그리고 글로벌 세력들하고 이게 일부러 화제를 낸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해야 되나 말아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해가지고 여기 지금 엄청나게 불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지금 민주당하고 관여가 돼 있는 거고요. 이거 전략적으로 이렇게 불을 낸 이 주동 세력들이 있습니다. 제 꿈속 이야기 그리고 제 선물 옵션 이야기에서 누차 여러분들한테 해왔던 이야기인데요. 이게 꿈속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아이고, 아까 제 그거 어디로 갔나? 없어졌네. 아무튼 자, 여기 나오네요. 이게 이 LA 화재 사건이 똑같은 게 바로 여기에 이게 호남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호남 집들이 몇 채가 있었다고, 호남 주민들이. 자, 여기에 불이 나는 걸 제가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훗날 이런 인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호남인과 무슨 인연이 있냐라고 물어보니 내가 전라도에서, 그러니까 광주에서 3년, 그리고 신안에서 7년, 이 인연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얘기하고 이제 제가 원래 살던 이 동네로 왔는데 여기에 불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LA 화재처럼 여기가 산이거든요. 여기 LA 화재처럼 불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민주당이에요. 이게 이런 일이 꿈속에서 연재가 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궁이의 불이 3분지 2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저 3분지 2를 빨리 살려야 연탄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 불씨를 빨리 살려라.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아까 최종철이 있다고 그랬죠. 제 친구한테 빨리 아궁이에다가 번개탄을 밑에다가 깔고 위에 연탄을 한 장 얹어라. 그래야 이 불이 죽지 않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동네를 빠져나오는데요. 이 동네를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불이 막 붙기 시작을 했으니까, 자, 바로 이 위치가 어디냐면요. 이 위치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요, 여기. 자, 위치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버스 정거장입니다. 아까 그 입구인데, 요거는 건너편이고요. 여기 소방서가 있습니다. 옛날에 소방서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네요. 여기. 예. 자, 여기 지금 소방서 나오죠. 제 친구가 사진관 했던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바로 요 자리가, 여기 지금 요 건물이 나오죠. 여기가 꿈속에서 나왔던 자리입니다. 여기가 어떤 꿈속에서 나왔냐면, 무슨 모습으로 꿈에 나왔냐면, 여기에 아까 제가 불을 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불을. 여기에 FRP 어선입니다. 이 어선을 끌고 두 대가, 약 2대 정도 됩니다. 2대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수륙 양용이라고 봐야죠. 이 배는 바다에서 뜨는데 그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FRP를 타고 있는 사람이 이 자동차가 저한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빨리 타라고. 예, 타고 올라가서 불을 꺼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랬던 자리가 이 FRP 배가 나오던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에서 골목에서 배가 나온 거예요. 자, FRP 모르는 사람들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FRP 배를 제가 보여드리면 이 전라도 쪽에 가면 이런 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배 있죠, 이런 배. 이런 모타포트 말고, 이런 배입니다, 이런 배. 예, 이런 거. 이런 배가 밑에 바퀴 양쪽으로 달려가지고 저를 태워놓습니다. 빨리 가서 불 끄자고. 예. 이게 오늘 꿈속 이야기인데요. 꿈속 이야기인데, 여기에 이제 또 누가 나오냐면 아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꿈속 이야기의 마지막 아까 그 동네 바로 요 동네입니다. 요 뒤로 이렇게 길쭉하게 길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길입니다. 여기에 이제 맨 마지막에 화면 전환이 꿈속에서 화면이 바뀌면서 세 번째 꿈속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노인네가 나와요. 그리고 똑같이 아까 그 전라도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 집이 한 채가 나오는데 지나가면서 그 집을 제가 우연스럽게 들릅니다. 그러니까 이 집 앞에 이제 평상에 어떤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지나가는데 어떻게 이 동네에 오셨는데 못 보던 얼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예 제가 이 동네에 살려고 지금 이사를 오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 이 노인네가 딸을 불러서 저한테 김치를 건네줍니다. 김치. 소탄지에서 김치 좀 서너 포기 좀 담아와라. 이 노인네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딸이 장독대, 땅속에서 묻어놨던 장독대에서 김치를 아주 시뻘건 김치를 몇 포기를 담아가지고 그릇에 담아가지고 저한테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지나가는 저한테 김치를 가져가라고. 제가 전라도 신안에 늦둥이하고 갔을 때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이야기했듯이 며칠 전에도 영상을 올렸는데 가장 내가 어려웠을 때 손을 잡아주었던 전라도 여기 전라도 타향살이 10년 내가 느낀 전라도 사람들은 정치하는 놈들 빼고는 전부 다 따뜻한 사람이었다. 김치를 많이 해다 줬다 그랬잖아요. 여기 부녀회장님이. 뭐 이런 꿈속 이야기가 오늘도 꿈에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김치를 서너 포기를 꺼내와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큰 양재기에다가 김치를 담아가지고 줬는데 제가 그 노인네 얼굴을 보고 거의 90 가까이 됐습니다. 연세가 90세 가까이 됐는데 김치를 담아오라 그러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치를 엉겹결에 받으면서 이걸 받아도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갖다 먹으라고. 그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 노인네한테 이야기를 했냐면요. 제가 어르신이라 그랬습니다. 외람되지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꿈속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어르신 보고 나한테 김치를 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무슨 이야기냐? 그래서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얘기하라고. 그래서
어르신은 신기가 있으신 분이네. 제가 그 어르신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이 신기가 있으신 분이네. 혹시 평생 무당을 하던 분이 아닙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상 모르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신뢰되는 말이거든요. 신뢰되는 말인데 제가 그분한테 그냥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느닷없이 더군다나 나한테 신의를 이게 이 친절을 베풀어주고 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서너 포기를 꺼내가지고 딸내미한테 건네주라고 얘기했던 이런 분한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당신 신기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신뢰가 될 수 있잖아요. 신기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 라고 저를 깜짝 놀래가지고 쳐다봅니다. 쳐다보더니 한다는 이야기가 쳐다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즉흥적으로 얘기합니다. 굉장히 큰 무당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르신한테 굉장히 큰 무당입니다. 큰 만신이라는 거죠. 그리고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 그 어르신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이런 얘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왕이 되실 주인님이 오늘 오셨군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죽지 못하고 이날을 기다려 온 것 같습니다. 그 어르신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큰 무당이시네요. 그러니까 평생 무당 일을 하고 사신 분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 벌떡 일어나서 왕이 되실 분이 이제야 주인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죽지 않고 때를 기다리다가 이제 주인님이 오셨습니다.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하길래 이게 마지막 꿈속 이야기입니다. 참 황당스럽죠. 황당합니다. 이게 꿈속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거 꿈에서 아주 지금도 생생해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게 꿈을 꾸고 헷갈리는 그러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꿈이 있고 기억이 생생한 꿈이 있습니다. 자, 오늘 꿈속 이야기의 핵심은 뭐다? 광주하고 광주의 2년, 3년, 그 다음에 전라도 신안의 7년. 이게 제가 살아왔던 인생 중반 이야기에 내가 왜 이 지역을 선택을 해가지고 내려갔는가. 이게 다 전생에 인연이 있고 그리고 후생에 인연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에 엄청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늘의 부름으로 제가 그 길을 지난 수십 년 동안 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신안에서 7년을 보낸 것은 여러분들은 잘 알지만 제가 그 이전에도 꿈속 이야기에서 몇 번 거론을 했지만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광주에서 3년은 무슨 뜻인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꿈속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을 하겠습니다. 광주 신창지구. 광주 신창지구 하니까 대충 여기쯤 될 것 같아요. 여기 학교가 있었는데 뭐 여긴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게 워낙 많이 바뀌어서 여기 광주 지능고등학교 나오네요. 예, 여기입니다.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전원주택들 많이 나오죠? 한번 볼 텐데요. 이 정문 앞쪽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택들 많이 나오죠. 여기 허벌판일 때 여기 주택을 지은 사람입니다. 제가. 제가 집을 지었던 자리입니다. 제가 집을, 이것도 뭐 제가 지은 집인 것 같은데 이제 막 헷갈립니다. 이게 벌써 25년 가까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세히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자, 여기 지금 전원주택들 많이 있죠. 여기에서 제가 주택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다 전원주택인데, 여기 광주진흥고등학교라고 나오잖아요. 광주진흥고등학교. 자, 꿈속 이야기 오늘 마지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제가 집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했던 자리인데요. 벌써 40대 초때 건축을 했던 현장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무료급식을 하루에 600명 가까이씩 365일 3년 동안 무료급식을 하면서 자금이 어려워지고 뭐 힘들어질 때 이 전라도 인천에서 여기 전라도를 이 광주를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집을 지었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때는 다 허허벌판이었어요. 여기 다 허허벌판이었고 뭐가 있었냐, 여기 광주진흥고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세무조사를 받고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집을 여기 5채인가를 져놨는데, 그러니까 5채를 짓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러면서 세무조사를 또 한 번 맞아요. 세무조사를 또 한 번 맞는데 2년 가까이 집이 한 채도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한 달 만에 5채인가 6채가 되는 이 집을 한 달 만에 다 팝니다. 2년 가까이 한 채가 분양이 안 되던 집이 기적같이 하늘에서 꿈을 꾸고, 이거는 정말 기적같은 일이죠. 제 재산이 전부 다 경매로 빼앗기고 저를 힘들게 했던 놈들이, 이 정치하는 놈들이 나한테 세무조사를 시키고 앉아가지고 정치적으로 압박을 주고 그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때 집이 6채인가를 막 짓기 시작을 하는 도중인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자금이 또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서 6채인가를 지어놨는데 5채인가 6채인가 기억이 안 나요. 이 집이 한 차라도 풀리면은 그나마 숨통이 터지는데 어려운 상황이죠. 여기서 이 집을 첫 집을 지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업을 한 것도 아닌데요. 어느 날 갑자기 지역 신문사가 촬영을 옵니다. 여기 다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때 전부 다 허허벌판이었습니다. 허허벌판에 집을 짓기 시작을 하니까 어떤 지역 신문이 촬영을 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건축하는데 촬영을 오게 되면은 뭐 광고도 뭐 좀 실어라 이러고서 지역에서 좀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언론사들의 횡포가 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언론사가 아니에요. 나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서 기사 내주고 뭐 광고 좀 실어달라 이런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어느 신문사가, 지역 신문사가 오더니 인터뷰를 좀 하자고.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인터뷰를 할 때 그 인터뷰를 했던 기자가 이 지역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돈을 많이 버시면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그러길래 나는 여태까지 돈을 벌면서 지금도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영업이익이 나오면 기부금을 내가 현찰로 내가 내겠다. 라고 그냥 즉흥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여기에서 집 6채인가를 갖다가 한 달 사이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한 달 가까이의 집이 다 팔리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원가 이하로 팔았습니다. 한 채도 돈을 남기지를 못했어요. 왜? 내 재산이 경매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 경매금을 해결하려고 건물이 넘어가는 거를 내가 막으려고 원가 이하로 내놨거든요. 그런데도 안 팔릴 때는 안 팔립니다. 근데 한 달 사이에 이 6채인가 5채인가가 다 나간 거예요. 돈은 10원 하나 영업이익금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지역신문사가 와서 훗날 돈을 벌면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거냐라고 이야기하길래 내가 돈을 벌면 기부금을 낼 거다 라고 약속을 했던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기적같이 한 달 사이에 5채 6채가 팔리길래 내 원금도 못 건진 겁니다. 2년 동안 고생한 거는 뭐 말도 못하고 길거리에다가 휘발유 껍질을 뿌린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집을 지은 겁니다. 그거는 넘어서서 일단 어떻게 됐든 이게 하늘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일인데 하늘이 도와줘서 한 달 사이에 5채 6채가 분양이 다 됐으니 내 급한 돈은 해결이 됐다라고 해도 그래도 내 입으로 뱉었던 약속은 지키자 그러고서 제가 1,500만 원인가를 10원 하나 남은 게 아니고 결국은 손해죠. 10원 하나 집에서 마진 붙인 거 없이 원가 이하로 다 팔았어도 일단 급한 대로 자금은 융통했잖아요. 그래서 1,500만 원을 제가 여기 진흥고등학교에다가 장학금으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등록금으로 써달라고 그러고 제가 약 1,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1,000만 원인지 1,500만 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1,5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지금은 뭐 1,500만 원이 별거 아니지만 이게 벌써 25년 6년이 넘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 1,500만 원을 장학금을 써달라고 그러고 진흥고등학교에다가 제가 장학금으로 지불을 하고 내 약속은 지켰다. 그 신문기자가 와가지고 이 사람 이 기사 내보내면서 앉아가지고 광고 좀 실어달라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보통 이런 데 가면 지역신문사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기사성 이게 기사전 내보낸다 그러고서 광고 따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그 인터뷰가 생각이 나서 내가 급한 내 경매권 때문에 내가 원가 이하로 던지고 철수는 하지만 그 기사를 내줬던 그 신문사 그 기자의 이게 내가 말 한마디 던졌던 그 마지막 말 후원금을 장학금을 내가 기부금을 낼 거다.
그게 이 지역을 위해서 돈을 쓰겠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그때 당시에는 진흥고등학교가 아니었었는데, 아무튼 제가 1,500만 원인가 그럴 겁니다. 그거를 여기 진흥고등학교에다가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고, 그리고 3년 동안에 2년을 끝내고 제가 철수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꿈속에서 나온 겁니다. 아까 그 동네 분이 그 전라도 분이 광주에서 3년, 그 다음에 신안에서 7년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꿈속 이야기, 아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광주에서 3년에 2년입니다. 제 꿈속 이야기가 벌써 지금 1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제 꿈속 이야기가 왜 지나간 벌써 25년이 넘었던 이 꿈속 이야기가 왜 오늘 느닷없이 제 꿈에 나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단지 이거는 여태까지 제가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는 하늘이 저한테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이야기를 자그마치 300편이 넘도록 꿈속에서 미리 다 예언을 해줬기 때문에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의지는 나는 정치하고는 전혀 언감생심 떡을 준다고 해도 프리미엄을 얹어서 준다라고 해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 내가 이 나이에 미쳤습니까? 앉아가지고 내가 뭐 윤석열 대통령처럼 앉아가지고 우파의 뭐 영웅 같은 소리를 듣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지금 우파 쪽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정말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그런 영웅 같은 이런 인물이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까 저도 강용석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죠. 당연하게 좋죠. 그렇지만 그거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옛날 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 했습니다. 근데 강현석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공산주의 세상인데 이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는 건 아는데 이게 불가능하다 현실에선. 저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아쉽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늘의 뜻을 받들고 그런 인물이 나와서 사심 없이 하다가 보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꿈의 공동체, 국민기업 몬드라곤을 위하여, 그리고 이 팁스 플랫폼, 웹3 플랫폼입니다. 트위터처럼 인스타그램처럼 키워놓으면 여기에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 팁스 플랫폼에 모여서 틱톡처럼 트위터처럼 텔레그램처럼 이거를 키우면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재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팁스 플랫폼으로 대한민국을 나는 통째로 바꾸고 싶다라는 게 제 오랜 꿈입니다. 이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2026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제 꿈을 펼칠 때가 돼서 오늘 이런 꿈을 꾸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자, 아무튼 그 시기가 다가와서 오늘도 꿈속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미래를 준비해라 라는 그런 꿈이 아니었는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나이 먹은 90이 먹은 그 노인네한테 어르신은 큰 무당이십니다. 전생, 그러니까 현직이, 그러니까 살아온 인생이 전생이 아니라 그 어르신이 평생 무당일을 하고 사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저한테 한다는 얘기가 큰절을 하시면서 드디어 왕이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이죠. 그런 분이 드디어 오셨네요. 그래서 내가 연할 여태까지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아직까지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다. 주인님이 오셨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꿈속 이야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자, 오늘 꿈속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생이 제가 절대 가고 싶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팁스 플랫폼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될 때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기 보시면 차기 대통령,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 사람, 이 젊은 사람들을 저는 밀어줄 생각입니다. 그런 인물이 저는 2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꿈속 이야기였습니다.